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대화법,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입니다. 이 책의 소개에서 우리는 누구나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의 첫째 조건인 인간관계는 단순히 스펙과 능력 등 외적인 조건이 좋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인성이 곧 실력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하버드 경영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동료 심리학자들과 함께 15년 이상에 걸쳐 첫인상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몇 초 이내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하죠. 코디 교수와 그의 동료 심리학자들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각각 따뜻함과 능숙함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를 중시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쟁과 냉혹함이 만연한 이 시대에 따뜻한 말은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며 모든 말을 이기는 대화 방법이라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제목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대화법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 지은이 정유희 펴낸 곳 보아스 펴내니 이지연 따뜻한 말은 관계의 온도를 높인다. 인생 최고의 환희의 순간을 맛보고 행복은 이제 시작되리라는 꿈에 한껏 부풀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가정이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라던 말은 어느 날부터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하고 변하고 함께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던 말은 내가 미쳤지 미쳤어 고생을 사서 하고 있어 로 변해버린다. 서로 간의 따뜻한 마음은 식은 지 이미 오래고 상대를 향한 말은 비수가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취업이 되기만 하면 미래를 향한 탄탄대로가 열리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사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아니 이것도 일이라고 한 거야? 이 회사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라고 창피를 주는 바람에 기분이 몹시 언짢고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 속상해 동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나를 대하는 상사의 태도가 뭔가 이상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하는데 받지를 않고 외면해버린다. 이때부터 회사는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딘가로 도망쳐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반면 떠올렸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지금의 내 고민을 털어놓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늘 나의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든든함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의 말을 한번 떠올려보자.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해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준다. 오늘하고 힘들었지? 기다리는 동안 이 책을 마저 읽을 수 있었어. 또 힘든 일이 있어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면 함께 눈시울을 적시며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따뜻함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이다. 그 따뜻한 마음이 말을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따뜻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에 따뜻함은 관계를 열어주는 열쇠다. 우리는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정, 직장, 학교, 그 외의 모든 활동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관계 속에 따뜻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따뜻한 말이 오가지 않고 따뜻한 말이 오가지 않으면 따뜻한 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뜻한 관계가 없는 곳에서 마음은 결코 머물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나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이 차가운 관계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나의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차가운 사람들이 많은가? 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가 아니면 원만하지 못한가? 만약 주위에 따뜻한 사람들보다 차가운 사람들이 더 많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내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으면 일단 나는 따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좋은 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척도가 있다. 자신에 비해서 아래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자. 자신보다 직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대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상대방을 깔보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판단해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이 식당 종업원에게 명령조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에 비해서 지위가 낮거나 아랫사람이라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체와 상대방의 말과 행동, 하는 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낮은 보수를 받거나 단순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사람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과 그 일을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자세는 결국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게 마련이다. 내가 한동안 생활했던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종업원에게 꼭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주문할 때는 음식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을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한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올 때도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한다. 결코 명령의 말을 하지 않으며 명령조로 말하는 사람을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여긴다.
매너에 대해 강의할 때 나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존중심을 표현하고 예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고객은 종업원에게, 종업원은 고객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따뜻한 말과 태도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 마음이 따뜻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자신이 그 말이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든 없든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자.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며 삶의 경험도 다르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걸까? 라고 생각하며 저건 틀렸어 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다. 상대방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 역시 내가 이상하고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와 상대방은 엄연히 모든 면에서 다르며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생겨난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추억이 한 가지 있다. 회식 자리에서 술잔이 돌아가고 있었다. 갈수록 술잔을 단번에 들이키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나는 그날은 동료들을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하고 간 날이었다. 각자의 술잔에 술이 따라지고 내 술잔에도 술이 따라졌다. 나는 속으로 갈등했다. 어떻게 하지? 건강이 안 좋아서 약을 먹는다고 할까? 운전 때문이라고 하면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할 텐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원샷하고 외쳤다. 도저히 그냥 술잔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술잔을 입에 댔는데 순간 놀랐다. 맹물이었기 때문이다. 옆 동료가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의 사정을 알고 있던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술잔을 물잔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별로 접촉이 없었던 동료여서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인정해주고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후로 나는 어떤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그 동료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남의 입장을 헤아리고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따뜻함은 따뜻함으로 전해지고 또 전염된다. 상대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업무에 서툰 직원이 있다고 하자. 왜 그렇게 일을 못해? 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미숙함이 금방 고쳐질 수는 없다. 나는 이미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해왔기에 익숙해졌지만 그 직원은 아직 경험이 없어 더 배워야 한다. 아직 배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그 직원을 도와주자. 도와주되 다른 동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도와주고 격려해주자. 그런 따뜻한 마음을 베풀면 그 직원은 분명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나와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표정과 몸짓에서 그 따뜻함은 뿜어져 나온다. 우리 마음의 모습은 말과 그 외의 표현을 통해서 그대로 들려지고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청산 유수보다 따뜻한 말이 이긴다. 한 카페의 미팅룸에서 사업 협력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제안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대화가 진행되던 중 카페 종업원이 주문한 차를 가져왔다. 그런데 차를 한 모금 마신 상대 회사의 책임자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뒤돌아가던 종업원을 부르더니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봐, 무슨 차가 이렇게 미지근한가? 다시 내와. 지금까지 조심스럽던 분위기는 갑자기 냉랭해졌다. 상대 측 책임자의 행동이어서 누구도 어떤 반응을 보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가져온 차를 마시면서 이 미팅의 결과가 내 쪽에서 원하는 결론을 얻는다 해도 과연 상대 회사와 협력하는 것이 옳은지, 그 일이 과연 잘 진행될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참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서로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상대 측 책임자가 그런 행동을 보인 이유를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매우 예민한 상황에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보여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누가 결정권이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등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는 분명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결론적으로 그 회사와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업이란 변수가 많아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책임자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불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책임자가 가져온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더 따뜻한 차를 원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땠을까? 차가 괜찮으신지요? 혹시 좀 식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 주변의 반응을 살핀 후 차를 다시 가져와야 할 정도라면 종업원을 불러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떠했을까? 차가 식은 것 같으니 따뜻한 차를 다시 부탁합니다. 또는 약간의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 날이 정말 춥기는 한가 봐요. 차가 다 식을 정도니 따뜻한 차로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랬다면 분위기도 험악해지지 않고 우리 측의 신뢰도 얻었을 것이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다면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래야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여긴다. 특히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직위가 낮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 앞에서는 위압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아랫사람들을 부리기 힘들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 강하게 말하면 직위가 낮은 상대방은 직위의 위압감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에 대한 마음은 닫혀버린다.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당신 말을 듣지만 어디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강압적인 말투는 눈앞의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겠지만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함께 하는 일도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회 조직이 점점 수평관계로 나아가고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수직관계에서 통용되던 강압적인 태도와 말은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수평관계에서의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와 말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힘이라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된 사실이다. 그래서 따뜻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대화법이라 할 수 있다. 이솝우화의 바람과 태양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었다. 태양의 열기로 인해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인다. 그 관계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할 때가 대부분이다.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저절로 닫히게 된다. 세찬 바람에 나그네가 자신의 외투를 여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마음이 닫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따뜻함이다.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하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나그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추어 옷을 벗게 하는 것과 같다. 따뜻한 말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따뜻할 때 따뜻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평소 따뜻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의도적으로 자꾸 따뜻한 말을 해보자.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해보자. 이는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잘 하지 않던 말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주는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차가운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차가워지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논리다. 사람의 내면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외적인 표현을 바꾸고 스스로 조정을 하면 그 외적 표현으로 인해서 사람의 내면이 서서히 바뀌게 된다. 또한 따뜻한 말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따뜻한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 게다가 그 따뜻한 말을 듣는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게 되고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 누군가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여기면 그 시선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더 따뜻한 사람으로 발전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속성이 있다. 의도적인 따뜻함의 시도가 진짜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뜻함에 대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따뜻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나에게 기대를 갖는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나는 은연중에 내가 주장하고 강조했던 따뜻함을 실제로 행하려고 노력한다. 더불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의 따뜻함과 배려로 따뜻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감성 능력은 비즈니스 분야는 물론 각 분야에서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을 차갑게 하고 마구 내뱉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누구나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법이다.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사업 파트너가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파트너와의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최종 면접을 보는 기업도 있다. USA Today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트니스 시스템스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브 골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웨이터가 상대 측 최고 경영자의 최고급 양복에 포도주를 쏟는 실수를 했다. 순간 일제히 그 상황에 눈길을 돌렸다. 그러자 상대 측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아침 바빠서 샤워를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며칠 후 데이브 골드는 그 사람과 거래하기를 결정했다. 위와 같은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보자. 그 순간 당황한 나머지 아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화를 내며
야단을 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 공공장소이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에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반응을 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 위 상황에서 웨이터가 비싼 양복에 포도주를 쏟은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을 당한 최고 경영자보다 웨이터가 몇 배 더 당황했을 것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천금보다 값지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화내고 혼내고 고칠 점을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서로의 마음만 상할 뿐이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면 아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공격할 마음을 갖게 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상대방을 위로하거나 그냥 바라봐주는 편이 낫다. 위에서 말한 최고 경영자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대처하는 따뜻한 행동과 여유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이미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어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다. 그 따뜻함은 최악의 상황도 원만하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좋은 관계를 열어준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면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감정부터 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분하고 정중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일단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정중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힘든 상황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자신의 품격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준다.